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잘 나가던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가 상승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자, 아직까지 중국 증시가 개장을 안 했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연기가 돼서 2월 3일 날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되는데, 물론 홍콩 증시는 춘제 연휴 이후에 거의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도 충격을 바로 받을 수 있을지. 자, 지금 지난 1월 28일 우리도 구정 명절을 샌 이후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소 낙폭이 진정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갑작스런 질병, 전염병에 대한 어떤 리스크에 대한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작년도부터 이어진 이 반도체로의 집중, 특히 지수 관련 대형주들의 강세를 보여줌에 따라서 다소 좀 부담스러웠죠. 이격도 좀 많이 벌어지고요. 또 과열 얘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을 다소 좀 과열을 시켜주는 그런 조정 흐름이라고 한다면 좀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돌발적인 이러한 어떤 질병에 대한 이런 악재들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정부에서 또 세계 각국에서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해 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짧은 기간 내로 이 악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어떤 믿음과 희망을 갖고 우리가 계속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좋다라고들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또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2차 전지 그 방송을 통해서 뚜렷하게 제가 필터링을 해드렸잖아요, 종목. 그쵸? 뻔하죠, 나오는 게. 자, 그 중에서 좀 더 압축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방송을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안에 답이 녹아 들어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들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증권 강연회가 있습니다. 현대투자연구소 관련해서 늘 하던 곳이죠. 청담동 리베라 호텔 2층 샤모니홀입니다. 2월 2일 다음 달 스타트합니다. 일요일 오후 2시까지 오시면 강연에 참석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강연에 참석자가 너무 많아서요. 저희가 제한을 둘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참가비를 1만 원 정도 인상을 시켰어요. 회사 입장에서 2만 원을 받든 만 원을 받든 3만 원을 받든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만 원 정도 올리면 참가자분들이 조금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3만 원 이번 주부터는 강연의 참가비를 3만 원을 받습니다. 자, 조금 일찍 오시면 여러분들 보유 종목 진단 시간도 있으니까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일찍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자, 본격적으로 2차 전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반도체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자 밀리죠. 거기다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무래도 지수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시가총액 1, 2 종목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매기가 어디로 확산되나 봤더니 중소형주로 좀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2차 전지, 특히 전기차 관련주 종목군들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히려 다른 종목보다는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나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좋은 2차 전지 수혜주를 가지고도 단기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장이 불안하고 또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약세장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중소형 개별주, 특히나 이제 5만 원 미만짜리 종목군들을 가지고 단기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회원분들도 자꾸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어떠한 테크닉을 자꾸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좀 난감한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계속 2018년도, 2019년도처럼 약세 분위기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야 모르겠지만 지금은 강세장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방법보다는 좀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0년도는
누차 강조를 해드리잖아요. 좀 비싼 주식들이 잘 가는 그런 장세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바이오도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시가총액 1위 종목군들이 올라가잖아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또 코스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기타 중소형 개별 바이오 종목군들보단 조금 더 센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관점이면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그렇죠. 대형주 위주로 한번 좀 보는 그런 어떠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답이 나오죠, 여러분들. 대형주 중심으로 이거 봐라 하면. 그렇죠? 자, 전기차를 이루는 5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뭐 복잡해. 이런 것까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보유하고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어떤 회사, 종목이 뭘 만드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이제 구성하는 물질이 우리의 양극재, 뭐 음극재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전해질이 있어야 되고, 가운데 분리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를 쌓는, 그죠? 포장 같은 거, 겉테두리, 케이스, 이런 외장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인지,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인지. 자, 양극재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전자를 받아서 양극 활물질이 환원되는 전극을 말하는데, 뭐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죠. 알루미늄 집전체라든가 리튬 산화물 같은 것을 우리가 양극재 물질이라고 하죠. 양극 물질, 양극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음극재는 뭡니까? 산화 반응을 하면서 도선의 전자를 방출하는 전극이다. 그죠? 마이너스 구리 집전체, 그 다음에 카본 같은 것들이 있다. 자, 전해질,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양극, 음극의 화학 반응이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이온 이동이 일어나는 매체다. 촉매제라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물질. 유기용제라든가 리튬이엄, 첨가제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죠.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들. 그죠? 분리막은 뭐냐면 양극과 음극 가운데 사이에 그렇죠. 전기적인 단락 방지를 위해서 막을 쌉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분리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지 구성 요소를 보호하고 있는 외장재를 우리가 이제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쵸?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림만 봐서는. 뭐 양극재가 오른쪽에 플러스콘에 있고, 또 음극이 있고, 그 사이에, 그죠? 음극활 물질, 또 양극활 물질. 그래서 활성화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기전인 것 같아요. 그쵸? 가운데 방전과 충전을 할 수 있는 분리막이 있고요. 자,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이 뭘 만드는, 양극재 쪽이냐, 음극재 쪽이냐, 아니면 분리막 쪽이냐, 전해질 쪽이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쵸? 2차 전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뭐 전구체, 거기 나와 있죠. 코발트, 니켈, 망간, 우선 전구체랑 리튬이랑 더해서 양극재가 나오는데요. 그 양극재에다가 또 음극재를 더하고 분리막을 또 해서 전해질, 리튬 이온 전지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죠? 자, 2차 전지 하면 이 2차 전지.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2차 전지라고 하는 게 뭡니까? 1차 전지 다음에 나온 더 개발이 된 이 전지를 말하는 거예요. 1차 전지는 그냥 건전지처럼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뭐 이 정도고 2차 전지는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방전이 되면 다시 충전하고 방전이 되면 다시 충전하고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배터리를 우리가 2차 전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크게 세 회사가 있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양극재도 들어가고 음극재도 들어가고 양극재에 들어가는 어떤 또 재료라든가 물질 이런 소재 회사들도 있고요. 음극재도 마찬가지죠. 전해질 마찬가지고 분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어떤 4개 요소는 그렇죠.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그 관련된 업체들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자,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 중에서 삼성 SDI를 기억하자라고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 SDI는 자, 오늘도 여러분 보시면 SDI만 강한 모습이에요. 그쵸? 삼성전자라든가 뭐 삼성물산, 삼성전기,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다 마이너스인데요. 삼성 SDI는 지금 현재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삼성 SDI 지금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미 추천이 된 그런 종목인데요. 못 사요. 그죠? 부담스러워서 못 산다는 얘기예요. 자신있게.
자, 여러분들 삼성 SDI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그쵸? 첫 번째 양봉이 나오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이거는 강세장에서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삼성 SDI는 이제 시세가 출발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죠? 삼성 SDI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이건 따라 붙어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뭐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냐,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그런 어떠한 그동안에 생각했던 그동안 약세장 마인드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절대 못 삽니다. 삼성 SDI.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이 체험 VIP 회원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사느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입을 하시고 나서는 이 종목을 사시더라고요. 네? 삼성 SDI. 지금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26만원, 27만원 이때 추천해도 못 산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쵸? 이렇게 많이 단기적으로 급등했는데 여러분 주식이 안 올라오면 또 삽니까? 못 사요. 자, 삼성 SDI 사야 됩니다. 여러분 물려도 사야 돼. 여러분 물리면 오래 갖고 갈 수 있잖아요. 장기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사서 물려라. 그래야지 오래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성 SDI는 신고가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특히 월봉상 이 양봉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목표가는 지금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여러분들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은요. 최소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 시점이 25만원, 26만원 되거든요. 못 가도 100%는 가요. 최소한. 많게는 10배 가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0배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삼성 SDI 못 가도 2배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올해 유럽 전기차 성장 수에 오히려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보다 훨씬 더 좋은 파동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실적도 마찬가지고. 지금 테슬라 자동차가 어때요? 연일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죠. 물론 뭐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테슬라 자동차가 역사적 신고가를 내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그동안 공개되고 오픈되지 않은 그런 특별한 이유가 또 있다는 얘기죠. 자, 유럽의 전기차 탄소 배출 규제가 올해부터 강화됩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본다면 뭐 유럽향 비중이 높은 삼성 SDI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자명한 일이죠. 물론 지금 이래요. 삼성 SDI를 지금 현재 매수를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ESS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가 화재가 작년에 나서 이게 원인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쵸? 원인이 밝혀지면 뭐 기계적 결함이냐, 뭐 어떤 환경적 결함이냐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물론 여러분들 기계적 결함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단기 충격은 불가피해요. 그렇죠? 근데 현재 삼성 SDI가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2차 전지와 전기차 수혜로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이 상승 파동이 쉽게 그런 어떤 지나간 악재로 인해서 저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마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분식회계 문제 때문에 지금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 그 어떤 2020년도의 흐름이 훼손이 되겠느냐라는 거 똑같은 논리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 SDI ESS 관련돼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못 사요. 지금 영영 못 사는 거죠. 삼성 SDI. 자,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너무 많이 안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못 사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회원 가입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사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안 하시면 잘 못 사요. 삼성 SDI는 또 비싸잖아요. 비싼 것도 여러분들 안 사잖아요. 근데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 종목 사라고 하면 사요. 왜? 돈에 대한 어떠한 그런 이기심이 발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삼성 SDI 여러분 매수를 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그동안 오픈되지 않은 뭔가 잠재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올해는 뭐 테슬라 자동차라든가 또 아마존이라든가 이 전기차에 대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해가 바로 2020년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삼성 SDI 관련된 그런 유료평 매출이 크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 2차 전지의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여러분들 뭐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 타보세요. 이 귀에다 무선 이어폰 안 꽂고 다니는 청소년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뭐 저도 하고 다니는데 엄청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소형 배터리 부분도요. 자, 이쯤에서 이제 삼성 SDI 얘기는 그만하기. 그리고 여러분 SDI가 이 대형주가 가는 장세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오도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이 이렇게 비싼 주식, 시가총액 1위 종목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소형주는 못 가느냐? 중소형주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대형주들이 이 비싼 주식들이 가장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케미칼 중소형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포스코라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을 합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은 국내 유일의 음극재, 양극재를 동시에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2차 전지 소재의 대장주가 될 수 있다. 포스코 케미칼은. 그렇죠? 특히 LG화학의 배터리 셀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2차 전지 소재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무려 200% 정도 증가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뻔하죠.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2차 전지 수혜주가요. 포스코 케미칼 한번 볼게요. ESS 화재 때문에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과 또 주가 부침이 이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2020년이 딱 되자마자 2차 전지, 특히 포스코 케미칼 출발하는 거 보이시죠? 해가 바뀌니까 2020년도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닥에서 본격적으로 상승 신호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2017년도의 상승 파동이 조정이 충분히 마무리가 되고 다시 두 번째 상승 파동이 이어지고 있다. 자, 이런 점으로 여러분들 해석해 본다면 지금 사는 것도 전혀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 없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파동이 굉장히 센 거죠. 그렇죠? 자, 올해 뭐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렇죠? 뭐 공매도 세력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근데 2차 전지 배터리 이 소재 업체들은 뭐냐면 고객사와 소재사의 1대1 시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LG화학의 지금 공급 과잉이냐 아니면 뭐 수요가 과잉이냐 이런 부분, 공급이 부족이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전체를 아울러서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극재라든가 양극재 캐파가 2020년도 작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비해서 음극재 관련 캐파는 2배, 그죠? 양극재 관련 캐파는 2배 이상, 그죠?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찌됐던 전기 자동차향 소재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봐야 돼요. 작년도에 전기차향 소재 비중이 포스코 케미칼 얘기하는 거예요. 2019년도에 32%였다면 올해 82%로 급성장하는 그런 해가 바로 2020년도입니다. 여러분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 주가가 이제 탄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안 좋았다가 갑자기 좋아지는 시점, 그 다음에 조금 좋았다가 큰 폭으로 좋아지는 시점에서 주가는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바로 2020년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2차전지 무조건 사라고 얘기한 그 타이틀을 붙여서 방송을 진행한 얘기가 바로 지금 하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죠.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일진 머티리얼즈죠. 일진 머티리얼즈도 보세요, 여러분들.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 요걸 잘 보세요, 여러분들. 1월 28일 날 우리가 이제 연휴가 끝나고 딱 시작하자마자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와장창 다 박살이 났죠. 그죠? 3%가 넘는 하락세를 양시장 보여줬어요. 지수가 3% 떨어졌으면 다 뭐 5%, 6%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날 보면 저가가 마이너스 5%예요. 5%로 시작했는데 결국 플러스 3%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권에서 8%를 끌어올렸다는 얘기죠. 자, 밀리면 산다라고 하는 그런 저가 매수 기반이 굉장히 탄탄한 테마가 지금 2차전지 테마예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최근 흐름, 오늘은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매우 좋은 그런 모습이죠. 탄탄하죠. 이런 모습의 흐름은요. 앞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말을 해주는, 먼저 시사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배터리 셀업체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 그러면 소재업체들은 어떻게 뒤따라가는 거죠, 당연히. 전방선이 잘 나가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도 전고점 55,000원, 6만원대를 돌파하는 시점은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 6만원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욕심을 한번 내보십시오. 2차전지 무조건 사라. 아직도 유효하다. 근데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그죠? 일진 머티리얼도 좋죠. 일렉포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LNF까지 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뭐 하도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니까 일단 차트만 먼저 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이죠. 자, 이 종목도 2차전지 양극재 관련 소재 공급 업체입니다. 물적 분할을 했었죠. 자, 전기차량 매출을 주목을 해봐야 돼요, 올해. 아직 에코프로비엠은 그렇게 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약하죠. 자, LNF까지 볼게요. LNF도 서서히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작년도 ESS 화재 가장 큰 피해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도 안 좋고요. 뭐 2차전지 지금 실적 다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앞으로 좋아질 게 반영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본다면 종목이 좀 압축이 되네요. 그쵸? 대형주, 제일 탑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삼성 SDI가 될 것 같아요. 괜히 신고가를 돌파하는 게 아니거든요. 괜히.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까지 얘들이 가장 큰 종목이죠. 대기업이니까. 하나 더 끼라고 한다면 그쵸, 일진 머티리얼즈 정도. 이렇게만 압축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큰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더 자세하게 얼마에 사라.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이 방송에서 못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보는 유튜브 방송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나오는 종목을 다 삽니다. 그 수익 안 나죠. 그렇죠? 최근에 여러분들 늘 강조해드리지만 이 체험 VIP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정회원 가입하기는 좀 부담되니까 먼저 한번 체험만 해보자. 너무 많이 늘어나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중단하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TO가.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짚어드립니다. 자세하게. 근데 이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듣는 이 방송에다 대고 얼마에 사라, 몇 주를 사라 이렇게 얘기해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2차 전지를 무조건 사라는 힌트와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이 정도로만 압축해도 여러분들한테는 매매할 때 굉장히 큰 그쵸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 체험 VIP 저희 회원분의 회원 가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제2의 비메모리 반도체 한 종목을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예요. 뭐 제2의 뭐 SFP 반도체, 제2의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을 하나 지금 저희들이 종목을 하나 발굴해 놓고 이번에 새로 체험 VIP에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뭐 회원분들한테는 이미 추천이 된 종목인데요.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한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밑에 그 신한은행으로 입금을 하셔도 되고요. 그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성함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관련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강의 관심 있으시면 잊지 마시고요. 2월 2일 청담동 리베레 호텔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구독자 수가 또 4,000명에서 5,000명 돌파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 방송 접하시는 분들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고급 정보로 주식공장TV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